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청춘빌딩의 박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뭔가 그 강연 제목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운데요. 하는 건 아니고 옆 동네 청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구로구에서 태어나서 금천구에서 자란 아까 영상에서도 1987년이 되게 강조되던데 네, 저는 87년생 청년 박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구로구에서 태어나서 금천구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옆 동네 금천구가 사실은 구로구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1995년에 구로구에서 분구돼서 금천구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구로구, 시흥동 이렇게 주소를 쓰다가 95년부터 갑자기 금천구라는 새로운 주소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그렇게 낯선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공단역이었잖아요.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인데 예전에 구로공단역이었고 밖에 나갔다가 구로공단역쯤만 도착을 하면 왠지 집에 도착하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로구가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동네는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죠. 딱히 마을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 또는 정책에 덕심이 있었던 건 아니야 라고 써놨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청년 활동들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 와봤습니다. 더욱이 협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지역 일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과 같은 일반적인 청년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생 때 지역 문제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구로구와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었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금천구가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 구로구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로 금천에서 처음 시작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 사업이 돼버렸거든요. 네, 저도 그 당시에 우리 동네의 교육 문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들었던 게 바로 청소년 의회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제안을 하고 또 자신들의 대표를 투표를 통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선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년 의회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후배죠. 동네 후배들인 청소년들한테 얘들아,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그걸 우리 구청에 반영시켰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청소년들한테는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청년인 나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청년청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 사업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만나게 돼요. 나도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공간분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공간분과에서 그 당시 냈었던 슬로건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왜 스타벅스에 청년정책을 맡기고 계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청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지역에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활동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한두 번 행사도 진행하고 이러다 보면 물품 같은 것들이 막 쌓이게 되죠. 처음엔 제 방에다가 하나씩 쌓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가니까 이게 방에 제가 누울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이 행사 물품들이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이 물품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관심도 이제 끌고 막 이러려고 아이들하고 윷놀이를 해보자 해서 윷 요만한 거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윷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 행사 끝나면 어딘가에 보관은 해야 되잖아요. 다음번에 또 써야 되고. 일단 방에다가 하나 두 개씩 쌓아놨는데 방에 제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을 하려고 그러면 함께 활동하는 청년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회의 끝나면 뭐 같이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활동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들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이런데 그 한두 번 카페에서 일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위한 공간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안으로부터 나온 정책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건데 무중력지대가 있죠. 서울시에는 서울시 청년 공간으로서 무중력지대가 이제 제한되게 되고 그리고 곳곳에 무중력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천구에도 무중력지대가 물론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여러분 처음 이 구로에 계신 분들도 다들 잘 아실 텐데 아까 얘기했던 구로공단이 디지털 단지로 바뀌면서 우리 쥐밸리라고 부르잖아요. 네, 구로의 G, 금천의 G를 따서 쥐밸리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무중력지대 쥐밸리가 그 당시에 생깁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청년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자치구에서도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금천구청을 쫓아가게 되죠. 금천구청을 쫓아가서 청년들에게도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청년 공간 만들어 주세요. 저희 서울시에 가가지고도 요거 얘기했더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받아서 무중력지대가 만들어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처음 행정의 문을 두드리면 어떤 대답들이 돌아오는지 아시죠? 어떤 소리 가장 많이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없어요. 예산 없어요. 돈 없어요.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첫 번째 예산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또 많이 듣는 소리 뭐가 있을까요? 공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만들어주고 싶은데 청년만 공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50 플러스 또 공간 달라고 얘기하고요. 어르신들도 공간 달라고 얘기하고요. 청소년들도 공간 달라고 얘기하고요.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도 공간 달라고 얘기해요. 공간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라고 답변이 돌아오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또 많이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뭘까요? 관련 근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정은요 사실은 우리 법률 체계 안에서 만 움직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금천구도 청년 기본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조례조차 없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공간을 찾아 나섭니다. 동네에 청년 공간 하나 만들 만한 곳이 없을까 해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찾았던 공간이 바로 여기 독산 3동 청소년 독서실이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찾아가서 보니까요 분명히 청소년 독서실이잖아요. 가서 처음 만난 분들이 어느 분들이었을까요? 동네 어르신들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분은 신문을 이렇게 펼쳐서 보고 계셨고요. 한 분은 거기 이제 독서실 가면 1층에 보통 이렇게 정수기랑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컵라면에 따뜻한 물을 받고 계셨어요. 청소년 독서실인데 분명히 청소년들이 이 독서실의 기능으로서 활용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때마침 있잖아요. 금천구에 여러 개 있는 청소년 독서실 중에 독산 3동 청소년 독서실이 이용률이 가장 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공간 찾은 거죠. 독산 3동 청소년 독서실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기능을 바꿔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게 뭐였어요? 돈 없다라고 그랬죠. 이거 바꿔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행정에다가 제안해 보니까 여지없이 근데 예산이 없는데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는 그 당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사업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업 제안명이 요거였어요. 독산 3동 청소년 독서실 기능전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 버리니까 그 다음에 행정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민이 직접 서울시에 가가지고 정책 제안을 한 다음에 그 예산을 확보해 왔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청춘빌딩입니다. 근데 청춘빌딩이요, 처음부터 잘 운영이 됐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 저희는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3층 공간이었는데 이 독서실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정말 작은 돈이더라고요. 소위 관급 공사의 그 예산 규모를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는 한 층당 5천만 원씩 3개 층 1억 5천만 원이면 정말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으로는 어느 누구도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저희가? 그러면 한 층은 공사를 하는 걸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1, 2층만 공사를 하고 3층은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해볼게요 라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 보이는 요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요, 청소년 독서실이었으니까 독서실 책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독서실 책상 잔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상들을 어차피 버려지는 거니까 그걸 다 분해해 가지고요, 이렇게 가구를 직접 제작하고 페인트도 직접 칠하고 하면서 한 층을 셀프로 리모델링 하고요, 받아온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1, 2층 리모델링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었던 게 청춘 빌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쉽게 온 것 같지는 않죠. 이게 저희도 생각지 못했는데 아주 새로운 길을 걸어왔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기존의 정책 추진 방향은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요,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먼저 만들고 그 근거에 따라서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그 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을 조성한 다음에 운영기관을 선정했는데 청춘빌딩은 이걸 정확하게 거꾸로 갑니다. 먼저 정책 제안자 청년들이 이제 제안을 하죠. 지역 청년 당사자들로부터 정책이 제안돼서 유휴 공간을 조사해서 독산삼동 청소년 독서실을 대상지로 잡고 예산을 확보해 왔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온 걸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충분치 않으니까 청년들이 직접 리모델링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근데 그럼 처음부터 그냥 리모델링 해! 라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독서실 건물 자체가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청년들한테 넘겨야 됐어요. 그래서 위탁체 선정이 이때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위탁체를 먼저 선정해주고 이 청년들이 사업 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청이 애초에 청년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원래 의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직접 공간도 찾고 예산도 확보해 와서 본인들이 직접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직접 너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써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 놓고요. 근데 이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저희가 원하는 것만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천구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많은 금천구의 청년들을 만나서 이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욕구 조사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엔 이 사업을 수행해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담당 조직이 2017년에 지역혁신과 내 청년 동행팀으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아동청년과의 청년 동행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 조직이 신설된 이후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2017년에 금천구는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특이한 지점, 청년 동행팀이라는 조직명인 것 같아요. 사실 전국에 어디를 봐도 청년 동행팀이라는 이런 조직명을 발견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부분은 청년 정책과 혹은 뭐 청년 지원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정책을 시작한 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청년들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실행을 하고 행정이 지원한다라는 뜻을 담아서 청년 동행팀이라는 이름을 달게 됐고 지금도 청년 동행팀이라는 이름으로
과가 운영 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청춘빌딩 여러분 방문하시면 입구에 내 인생의 시발점이라는 네온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 청춘빌딩의 슬로건이기도 하거든요. 내 인생의 시발점. 요거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인증샷 찍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의와 점을 살짝 가리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의와 점을 살짝 가리면. 근데 요 슬로건이 달릴 수 있었던 거, 공공기관에 달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요 사례를 전국 사례로 소개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하나 정해달라고 구청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지었던 슬로건은 내 인생의 시발역이었어요. 저 욕한 거 아니에요. 그 시종착역 할 때 시발역으로 정했는데 구청에서 처음에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짓냐. 근데 담당 팀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동행팀이잖아요. 저희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되게 이렇게 골몰하고 계셨어요. 어쨌든 기획예술과에서 내 인생의 시발역은 조금 발음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바꿔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꾼 게 내 인생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되게 박수 치시면서 그때 좋아하셨거든요. 야, 기획예산과가 원하는 것처럼 슬로건 어쨌든 고쳤고,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대로 슬로건이 정해졌고 너무 좋다 해서 결국은 내 인생의 시발점으로 갔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국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덜컥 청춘빌딩 사례가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대상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조직, 그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가장 그 상위에 있는 조직이 행정안전부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장관님이 야, 이거 훌륭한 사례다라고 해서 덜컥 상을 주니까요, 여기 같이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우리 인생 지금 시발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저희가 들고서 같이 이 국장님, 과장님하고 함께 사진 찍은 거예요. 가가지고 상 받으러 갔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거, 야, 우리 지역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들어야지 변화가 생긴다.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행정, 그리고 마을, 지역 모두가 다 청년들의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지역에서의 청년 활동들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오늘 이야기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사실은 지역 내에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그룹으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적 혜택을 청년들이 뺏어가는 것 아닌가? 라는 눈초리를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아쉬워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청년이 떠나는 마을,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 이 땅에 발 붙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지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이 지역 내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도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춘빌딩이 만들어진 이후에 청년들이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고요. 요거는 명절 때 청년들이 소셜 다이닝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정말 청춘빌딩 앞에 있는 카페에 여러분 진짜 가보세요. 카페 사장님이 청춘빌딩 슬로건을 이렇게 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달고 계시고, 카페 곳곳에 청춘빌딩 포스터가 막 붙어 있어요. 지역 주민들, 지역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여기 금천구에는 독산동 우시장이 있거든요. 우시장 같은 곳에 나가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학교에도 찾아가서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과 어우러지고 있죠. 그리고 청춘빌딩, 지금 코로나여서 못하고 있는데요, 청춘빌딩 공간을 개방해서 주민들하고 청년 예술가들을 모아놓고 같이 공연도 합니다. 이렇게 청년이 지역에 발 붙이도록 만들고, 그러면
청년과 지역이 뭔가 거리감을 두고 서로 잘 안 어우러질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은 편견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청년들도 지역에서 놀기 시작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도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지역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 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잖아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떠나면 그 지역은 지속 가능하기 힘듭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더 많이 놀고 먹고 즐기고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강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